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치아 건강 지킴이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고령 인구가 이제 굉장히 좀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임플란트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술 건수는 2년 전 대비 약 10% 상승하여 61만 건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합니다. 네, 실제로 시술 건수가 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소비자 불만도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교합 이상의 부작용, 높다거나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이나 임플란트 네. 탈락,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비자 불만의 건수도 임플란트 시술 건수만큼이나 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좀 유념을 해두시고 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나서 임플란트 선택하시면 조금 더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연구치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써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도 있을 수 있고 네. 심한 충치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심한 치주염, 흔히 풍치라고 하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치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외상 그리고 충치 그림도 있고 치주 질환은 이제 잇몸에 병이 생기는 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예.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대중화된 치료법으로 임플란트 치료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한 치아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 정말 이제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를 상실한 채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에 있는 치아도 기울어지고 뒤에 있는 치아도 기울어지면서 그리고 맞닿는 치아는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치아가 없으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얼굴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치료해야지, 지금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비용도 앞에 치아, 옆에 치아, 맞닿는 치아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우리 혈류를 통해서 다른 신체 기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식립한 환자에게서는 치매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하게 치아를 상실했다고 해서 이게 구강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이제 전신 질환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유념을 해주시고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반드시 바로바로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상실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치료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임플란트 치료 또는 여러 가지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증 상담 나눠 보실 수가 있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명호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치매와 심혈관계 질환으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치아 상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둬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브릿지 치료, 앞에 치아도 깎고 뒤에 치아도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치아 상실이 좀 광범위하다,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씌우는 틀니를 사용하였고, 완전히 치아가 다 없어진 경우는 전체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임플란트는 개인의 저장력을 가장 비슷하게 복원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고려해야 할 개개인의 전신 질환 그리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치후에 가능한 치과 치료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네 가지 치료 중에서도 저희는 맨 앞에 있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선택하는 치과 치료로 설전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통증이나 치료 기간 등 심리적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7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쪽에 앞니 2개가 남아있다고 하셨고 아래쪽은 이제 전체 틀니를 착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중에서 이게 뭘 할까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나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임플란트를 치료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신 건강이 양호하고 비용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임플란트로 아래쪽을 완성하고 위에 쪽에도 임플란트를 하시면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주부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전 아래 어금니 2개를 발치했다고 하셨고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어떻게 이럴 할까요? 경우는 발치 후 한 달의 시간이 이미 흘렀고요. 시청자분의 나이가 50세이고 건강하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치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발치 후 지연 식립의 기준이 되는 최소 3개월의 시기가 되었을 때 가까운 병원 혹은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환자분께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뼈 이식은 그때 원장님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너무 회복이 잘 되어서 뼈 이식 필요 없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상담 내용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3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고 일주일 전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러진 상태가 또 얼마나 큰지도 좀 모르겠고요. 그죠?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치아 상실에서 외상에 해당하는 시청자분이시네요. 너무 속상하실 텐데요. 남아있는 치아의 정도에 따라 치아를 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수술하시게 된다면 이제 신미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지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좀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반드시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과 치료 중에서도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치료든 이 치료의 적기라는 게 있잖아요. 임플란트 치료도 그런 치료 적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개인의 전신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잇몸뼈가 건강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잇몸뼈가 발치 후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임플란트가 자신의 뼈와 이 결합하는 기간을 동시에 진행해야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또 불편한 수술은 2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치주염으로 이제 이를 상실하게 됐거나 또 뼈 이식이 좀 많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경우는 염증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감염될 위험성이 많이 큽니다. 그럴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회복기를 가진 뒤 지연 식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 상태에 따라서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거나 또 지연 식립이라서 조금 더 잇몸이 회복이 된 다음에 식립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니까요. 이건 이제 본인의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료의 첫 단추는 정확한 진단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경우, 또 어떻게 이렇게 즉시 식립이 이루어지는지 그 경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가 빠지게 되면 이가 빠진 그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발치와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 임플란트 뿌리를 단단하게 식립을 하고요. 그 주변으로 추가적인 뼈 이식을 통해 견고한 회복을 먼저 도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와 뼈가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발치와의 회복 및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결합을 기다린 뒤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떻게 식립이 가능한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은 모든 분들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증 관리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두려움, 특히나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좀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세상에 치과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시청자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치과에 와서 하는 경험은 마취를 잘하면 해결이 되는 통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4가지 방법으로 마취를 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마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앰플 워머라고 체온과 유사한 마취액 온도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 편하게 마취를 받으실 수 있고요. 2번째 가글 마취, 그리고 3번째 도포 마취는 마취 침이 들어가는 그곳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무통 마취기는 일정한 양의 마취액을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주입하여 편안하게 마취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치과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그리고 환자분들 통증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주사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잇몸에 주사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던 분들 많으셨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환자분들의 이런 부담이나 두려움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도 좀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의 변신은 무죄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법이 이제 도입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임플란트 치료법도 굉장히 좀 많이 진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졌나요? 네, 불편한 통증도 참고 마취도 했고 이제 편안하게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노력도 있었겠죠. 바로 디지털 가이드 수술입니다. 수술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깊이, 각도를 다 정한 뒤에 잇몸 절개 없이 빠르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된 후에 보철을 올려야 될 때, 머리를 올려야 될 때 시멘트가 없는 나사로 결합하는 보철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임플란트 보철물을 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임플란트는요,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골육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제 바로 이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저희 강한 교합력을 잘 버텨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결합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UV 임플란트입니다. 이는 임플란트 표면에 UV를 조사하여 뼈가 더 잘 생성되도록 유도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반 임플란트와 UV 임플란트 차이에서 물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UV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임플란트, UV 임플란트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그 밑에 게 이제 물이죠. 물을 좀 준 모습이죠.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네, UV 임플란트는 물을 물이 따라 흡수하-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뼈 회복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안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잇몸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더욱더 이제 단단하게 좀 심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걱정, 옛날만큼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한시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V 임플란트 어떨 때 꼭 하면 좋을까요? UV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일반 임플란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환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식립 직후 즉시 이제 이가 들어가서 임시 치아가 들어가는 경우, 고리식과 동시에 식립되는 경우, 그리고 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약자, 골다공증 환자처럼 다 뼈가 약한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UV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임플란트 치료 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또 예후가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또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김명호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아래, 위 모두 임플란트를 했는데 식사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고 불편해서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아래, 위 모두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아래 위 모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딱딱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불편한지 아니면 먼저 물려서 불편한지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철물 요즘에 임플란트 위 머리를 올리는 거는 보통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보철물을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특징이 지르코니아의 특징이 좀 딱딱 그런 소리가 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씹는데 불편하지 않고 높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보철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수술하셨던 병원에 가셔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계속해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원장님? 그래도 보철적인 특징이 지르코니아라는 특징이 조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환자마다 모래 자갈자갈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전에 했던 보철물이 그쵸. 바뀌었다면 아마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적응 기간을 두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생각이 드신다면 치료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임플란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그렇다면 상실된 치아의 개수만큼 심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개를 해야 될 때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그쵸. 과거에 비해서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심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비용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제가 이제 개수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식들은 좀 정확한 치료 계획은 아니지만 의료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오버덴처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 오버덴처는 이제 아래쪽에 두 개의 임플란트, 이제 두 개 제일 적게 식립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위에 틀니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줄을 사용하는 이런 오버덴처의 경우에서는 두 개만 심어도 아래쪽에 치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조건은 위에 쪽이 이제 또 틀니여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야 조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오로넥스를 설명드릴 건데 위쪽 아래쪽에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그리고 보철물을 연결하는 오로넥스, 이 방법이 완전 무치약,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를 좀 개수를 좀 많이 한정적으로 심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전신적인 건강도 양호하고 나는 비용적인 부담도 좀 덜하다라는 분들에게는 아래쪽에는 최소 6개, 위에 쪽에는 최소 7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자연 치아의 교합력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치아 개수만큼 다 심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잇몸 상황이라든지 윗니 아랫니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을 전문의와 상담을 잘 나눠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가 잇몸 안에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골유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틀니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뼈가 약하거나 굉장히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뼈가 부족하거나 약할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뼈가 단단할수록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뼈 이식을 통해 충분히 뼈를 확보한 후에 그리고 기다리면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린 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뼈의 흡수가 심하지 않고 적은 양의 뼈 이식만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함께 뼈 이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뼈의 흡수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죠.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뼈가 형성이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위에 턱 뼈에서 뼈가 없을 때 사진을 올려드린 건데요. 네.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금니 위쪽의 빈 공간으로 이 공간을 임플란트가 침범하게 되면 안 됩니다. 뼈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공간을 들어 올려서 이 막을 들어 올려서 뼈를 만든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처럼 옆에 부분에 이제 저희가 윈도우라고 말하는 저런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상악동 막을 거상시킨 후에 뼈 이식제를 채우고 그 안쪽에 임플란트를 수술하게 되는데 네.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뼈를 먼저 이식한 후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기다렸다 수술을 하고요. 뼈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식해야 되는데 뼈가 부족할 때는 이런 상악동 거상술 같은 시술을 방법 통해서 부족한 뼈를 좀 채운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뼈 이식 임플란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방법을 좀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치아를 상실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 그리고 뼈 두께가 너무 얇거나 높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또 뼈 이식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도 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고요.
광범위한 치주 질환, 잇몸이 많이 나빴던 그런 풍치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뼈 이식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서는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데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네라고 좀 비교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6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사용을 하셨는데 나 이제 좀 튼튼하게 씹어보고 싶다. 틀니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틀니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턱 관절도 좀 불편하고 이제 수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좀 많이 큰 경우가 많아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자고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 왼쪽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 사진 오른쪽 수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수술해 놓고 이제 식사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쵸.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가 있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로 식사를 잘 하시고 임플란트와 뼈가 잘 만나게 되는 그런 치유 기간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임플란트의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잇몸 형성을 도와주는 지대줄을 연결해 놓고 또 틀니를 살짝 조정을 해서 또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신 뒤에 마지막 사진 보시면 원래 사용하시던 그 틀니의 자기가 편하게 씹었던 그 높이에 맞춰서 보철물을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위에 쪽은 임시 치아를 사용했는데 오랜 기간 틀니를 사용하게 된 경우는 또 턱 관절에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치아 기간을 좀 거쳐서 더 좋은 보철물을 넣어드리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네. 이분은 또 치료가 또 잘 끝나셔서 잘 먹고 살이 좀 잘 찌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후가 좋았던 60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선택하는 치과 치료로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이 치료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저희 계속해서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워낙 겁이 많으셨던 환자셨습니다. 65세 여성분, 극심한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고 전신 질환으로는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통증을 경감하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마취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앰플 워머, 두 번째 도포 마취, 세 번째 가글 마취, 네 번째 무통 마취,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편안하게 마취를 받으신 후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뿌리가 3개 이렇게 있죠. 부러진 채로 한참 방치해 두셨었는데 뿌리 3개를 다 잘 뽑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즉시 임플란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임플란트 잘 식립하셨는데 너무 생각보다 수술이 금방 끝나고 별거 아니었구나 하셔서 좀 쑥스러워하셨던 그런 네.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모를 때 더 두렵고 무섭거든요.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고 계시고요. 지금 문자로 접수된 사연이 있어서요.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몇 년 전에 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탈락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이 튼튼하게 뼈에 식립되어 있지만 그 중간 나사인 아까 허리 부분, 그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허리 부분, 중간 지대주 부분을 조여주는 나사 부분이 혹시나 풀리게 되면 이제 그때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그럼 환자분들은 임플란트가 잘못됐다, 임플란트가 빠질 것 같다라는 걱정으로 병원에 오시지만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지만 나사가 그냥 풀렸던 경우는 나사만 조여주면 다시 단단하게 치아가 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셨던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리는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흔들리게 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됩니다. 음식물이 끼면 주변 잇몸이 붓기 때문에 임플란트 쪽이 아픈 게 아니라 잇몸이 아프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어떤 상태셨을까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네, 심한 충치 그리고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부러졌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씹히니까 그렇게 지내시다가 오셨습니다. 참고 너무 아파서 이제 오셨는데 부러진 치아가 아픈 거는 아니었고요. 부러진 치아 뒤쪽으로 뿌리까지 많은 우식이 있어서 뒤에까지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발치 후에 간단하게 뼈 이식을 진행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발치한 후에 즉시 식립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 치아가 있던 위치에 식립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즉 발치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식립이 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너무 금방 끝나셨고 많이 만족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 좀 불편함을 참고 지내오셔서 사실 더 망가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말씀들을 사례를 통해서 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겼다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5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 여러 가지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한 번 심었다고 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기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임플란트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치료 후 유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료 이후 관리 여부에 따라 수명과 성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요. 네, 하루 3번 양치질 정말 필수적입니다. 일반 칫솔만으로는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간솔 그리고 치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솔은 임플란트 주변에 자극을 너무 주지 않도록 좀 부드럽고 얇은 제품, 너무 두꺼운 제품보다는 좀 얇고 그런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세게 밀어넣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환자분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수명 그리고 수술 후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금연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거는 수술을 결심을 했다면 좀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이번 기회에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연치와 다르게 치주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없어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임플란트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가셔서 임플란트 아까 상담 주셨던 환자분 같이 나사가 간단하게 풀려 있는데 내가 임플란트가 빠진 게 아닌가?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간단하게 나사만 조여서 흔들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혹시 앞에 치아 혹은 뒤에 치아 맞닿는 치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지 간단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주기적인 치과 내원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또 관리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서 이왕 식립한 임플란트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을 선택하는 치과 치료로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임플란트 치료 혹은 여타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어금니 부근이 욱신거리면서 치통이 반복이 되고 찬물을 마실 때 시큰해서 이게 충치인지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근데 마실 때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시큰해서 이제 아픈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시면 일단 빠르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증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찬물만 마실 때 시큰해서 만약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는 또 불편함이 없게 되면 이런 부분은 뭐 신경치료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저희도 얼음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일반적인 분들도 시리다고 가끔씩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가까운 병원 혹은 주변 지인들이 추천하시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심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적인 진단을 꼭 좀 받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리 늦추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1년 전에 한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붓고 누르면 통증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기 검진은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이 붓는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앞에 쪽으로 음식물이 좀 자주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 관리 측면을 말씀드릴 때 치간솔과 치실 좀 얇은 걸로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음식물이 껴가지고 뭐 붓거나 불편감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너무 무리했거나 몸에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기 검진을 잘 받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치간솔 치실로 해도 불편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궁금한 점 계속해서 전화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보편적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보여주시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꼭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네, 때. 앞선 질문 주셨던 환자분들과 많이 유사하죠.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임플란트가 흔들거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혹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게 맞지만 임플란트 지대줄을 조여주는 나사가 풀렸을 때도 임플란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통증이 없을 수 있겠죠.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만 그냥 조여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과에 빠르게 방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거린다라는 불편감으로 저희 치과를 방문을 해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앞에 있는 자연치가 흔들거리는데 그게 내가 시술받았던 임플란트가 흔들거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그렇기 수 때문에 있군요. 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데 이제 뭐 나사가 풀렸나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면 앞에 치아가 흔들거리는 건가요? 이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라고 좀 느껴지시는지 궁금하시면 일단은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몇 살부터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요것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치아는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가 아닌 부분 무치약 환자에 한해서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 저희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상하, 하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철물을 올려야 하는데요.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올해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혹은 PFM, 그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씌운 PFM 보철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발생을 하고 보철 네. 장착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이제 비급여로 발생이 됩니다. 네. 전체적인 금액은 요양급여 비용의 30%만 이제 환자분께서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 이렇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셨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혜택도 좀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신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치료받기 두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려운 것도 있고 요즘에 고혈압,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좀 잘 조절하고 고려를 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고혈당으로 인해 잇몸병의 합병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상처 치유가 좀 안 좋아지고요. 회복이 더뎌지고 임플란트 시술도 조금 더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을 관련된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혈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피가 안 멎어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치아 및 잇몸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신질환이 좀 걱정된다. 그런 때는 병원에 가셔서 좀 식립할 수 있는 개수 여러 개 식립해야 된다고 하면 좀 나눠서 뭐 4개에서 6개씩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 전에 각도와 깊이와 위치를 다 정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수술 시간을 확 줄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적합한 치료 계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처럼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숙련된 의료진 또 추천받으셨던 병원들 가셔서 개개인에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뭐든 시도해 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신 질환이 있으셔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비행기를 타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렇죠. 예. 사실 바로 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수술된 직후에는 여러 가지 회복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지혈도 필요한데 일단 먼저 회복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그 임플란트 픽스처가 뼈에 잘 융합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비행기를 타면은 뭐 기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회복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출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신 원장님께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 최소 얼마 정도, 뭐 예를 들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수술 계획을 짜는 게 좋겠죠. 일정을 좀 조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바로 즉시 타는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꼭 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진께 꼭 확인을 하고 뭐 약이나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그쵸.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까지 살펴봤고요. 혹시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연락 오는 정기 검진 계획에 맞춰가지고 치과를 꼭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보철이 들어간 후에 생길 수 있는 유지 관리 문제도 꼭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네. 문제는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정기 검진을 가고 유지 관리를 평소에 본인이 습관을 들여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